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도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자유구역인 강릉 옥계가 가능하지만 내년에 특별자치도법이 개정되면 춘천은 물론 도내 전역에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강원국제학교 설립이 현실화된다면 어느 지역이 될지 관심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옥계면에 0.38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들어선 경제자유구역 산업지구입니다. 다음 달부터 분양이 시작돼 첨단 소재 등 기업 10여 곳이 차례로 입주하게 됩니다. 이곳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릉시의회가 최근 강릉시에 제안했습니다. 시의회는 옥계지구에 국제학교가 조성되면 외국 기업과 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강릉의 교육 경쟁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의회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지역 출신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비영리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외국인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옥계지구의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한 점도 이번 제안의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시군보다는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마련입니다. 외국의 우수한 학교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설 부지 무상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를 활용한 지역 경쟁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강원도 내 다른 시군에서도 국제학교 설립 움직임이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내년에 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지역도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지면 춘천과 원주시 등이 유치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국제학교나 외국 교육기관 설치는 동해 경제자유구역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글로벌 교육도시 내용을 담는 데 우선 주력하고 강원도의 여러 시군이 눈독 들이고 있는 국제학교가 어디에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전국적으로 KTX 노선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시외 고속버스 이용객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들은 결국 수익이 적은 벽지 노선 운행부터 줄이면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들의 경영난이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고속버스들이 부지런히 승객들을 내려놓습니다. 많은 버스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행하는 버스는 사실 절반도 안 됩니다. 이곳은 주로 야간에 버스들을 세워두는 차고지입니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운행 노선과 횟수가 줄어든 데다 버스 기사들을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 이렇게 대낮인데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하루 8만 8천 명이 고속버스를 탔는데 작년 기준 4만 6천 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KTX 노선이 점차 늘면서 버스 승객이 줄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후에도 승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 구인난도 버스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적은 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버스를 운행하는 편이 좋지만 기사가 없으니 주차장에 있는 버스를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과거 운수업계에서 고속버스 기사는 높은 보수와 자녀 학자금 등의 복지로 버스 기사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수도권 시내버스 업체로 기사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버스의 경우 경영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전무하여 운전기사의 처우 보장이 어려워 시내버스 등 타 교통수단으로 운전기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운전면허만 있으면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기사로 채용하는 운수업체까지 등장했는데 현직 기사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거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속버스는 고속도로 100km로 달리다 보니까 그런 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오시면 많이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좀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기사가 없으니 버스 운행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버스 업체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 문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 회사들이 비수익 노선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면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의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국도 5호선 춘천 홍천 확장과 춘천시 서면 신북 우회도로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국도 5호선의 강원도 구간 가운데 제천 홍천 구간은 4차선, 춘천 화천 구간은 3차선으로 개선됐지만 춘천 홍천 구간만 수십 년째 2차선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춘천시 서면에서 신북 우회도로 건설은 수도권과 춘천 화천 양구 등 강원 북부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도로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찜질방, 대학 기숙사 등 공공시설에서 잇따라 빈대가 발견되고 정부가 대책본부까지 출범시킨 가운데 강원도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역 소독을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방역 소독 대상 지정과 빈대 퇴치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빈대 출몰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지만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과 인제를 지방정원 도시로 선정했는데 오늘은 두 지역 지방정원의 계획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춘천은 지방정원을 3년간 운영해서 국가정원에 도전할 계획인데 땅만 파면 나온다는 유적이 최대 관건입니다. 먼저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정원인 순천만. 축구장 140개가 넘는 크기의 대규모 정원이 조성되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올 한해 전 국민의 8명 중 1명이 순천만을 다녀갔을 정도. 국제정원 박람회까지 유치하면서 경제 파급 효과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연간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조 6천억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이 박람회를 통해서 2만 5천여 명의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양했다고 보는데요. 강원도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춘천 호수정원. 내년부터 본격 추진돼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다녀온 육동환 춘천시장은 춘천만의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호수 안의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을 이용해 격이 다른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정원으로 자리 잡은 뒤 2028년 이후 국가정원을 노릴 계획입니다. 시급한 건 면적 확보. 호수 지방정원 면적이 16.8헥타르밖에 되지 않아 상중도 고산에 추진 중인 조선문학유산복원사업부지와 생물서식환경복원사업부지까지 연계해서 국가정원 기준인 30헥타르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복병은 유물입니다. 캠프페이지가 문화재 발굴 조사로 수년째 폐쇄된 데 이어 최근에는 상중도 고산에서도 유물이 대거 나오면서 관련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존재 자체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옮겨서 전시하고 보존하냐 문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문화재청하고 잘 해결해야죠. 하지만 레고랜드 개발 당시에 나온 유적도 400억 원이 넘는 박물관 건립비 부족으로 아직도 하중도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과 함께 지방정원으로 선정된 인제군은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인제용대정원은 2027년 완공 예정인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백담역이 들어서는 북면 용대리에 들어섭니다. 지방정원을 거점으로 용대리 전체를 정원으로 꾸민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김도균 기자입니다. 올해 25만 명이 찾았던 인제 가을꽃 축제장. 축제가 끝난 용대 관광단지는 넓은 주차장과 소나무 숲만 남아 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계절 관광 명소로 새로 단장하게 됐습니다. 강원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겁니다. 15헥타르의 부지를 자연정원과 주민정원, 주재정원으로 구역을 나눕니다. 자연정원은 이미 조성돼 있는 폭포와
개울, 소나무 숲을 활용하고 주민이 조경에 직접 참여하는 공간도 만듭니다. 축제와 행사장으로 활용될 주제정원에는 나비와 각종 식물을 심어 겨울철에도 관람할 수 있는 유리 온실도 조성합니다. 2024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유리온실과 정원지원센터를 조성해서 그 나비 등을 같이 연계해서 인제군은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국가정원에는 당장 도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7년 완공 예정인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의 백담역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 용대리 전체를 살기 좋은 마을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지방정원이 위치한 용대 1, 2와 1위를 잇는 만해교입니다. 인제군은 2030년까지 용대리 모든 마을과 이어지는 길을 정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객 입맛에 맞춘 특색 있는 지역 음식 개발과 마을 전체를 정원으로 꾸미는 조경 작업에는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데 마을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이 참여를 해서 이 마을 공동체에 같이 다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지방정원 조성으로 관광객이 찾고 싶은 지역을 넘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인제군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시가 지역 종교계와 함께 고독사 없는 원주 만들기를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의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 종단은 고독사 발생 예방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를 발굴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대 종단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실질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협약안을 마련했습니다. 춘천시가 목재 친화 도시를 위한 기본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목재 친화 도시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지역 목재를 사용해 약사천 수변 공원 일원에 전망대와 목재 친화 거리, 목재 차양 시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 설계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정권 퇴진 강원운동본부가 원주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정부에게 노란봉투법 수용과 부자 감세 철회, 물가 폭등 대책 마련과 생활안전 보장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는 지난 10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시위를 진행해왔고 오는 11일엔 서울에서 민주노총의 민중 총궐기 투쟁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의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군모 사업에 강릉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50억 원 등 450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전국 9개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두 차례 현장 실사에 거쳐 전남 장흥, 충북 제천을 제치고 강릉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천연물을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강릉과학산업단지에 2027년까지 천연물 시설이 마련돼 천연물 국가 바이오 산업단지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 단오지의 공연 축제인 단단 페스티벌에서 영산 연홍의 다양한 변주를 즐기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오는 11일 오후 3시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열리는 제3회 연산홍 콘서트에선 어쿠스틱과 힙합, 아카펠라, 댄스와 트로트, 걸그룹 등 다양한 버전의 연산 홍가 무대가 무료로 선보입니다. 연산 홍가는 음력 4월 15일 대관령 국사 성황신을 맞이하며 부르는 강릉 단오제 민요입니다. 양구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61억 원을 들여 실내 스마트 놀이시설을 만듭니다. 스마트 놀이시설은 양구읍 상리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고 어린이 창의 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 스마트 놀이터, 휴게 공간, 푸드코트를 갖출 예정입니다. 스마트 놀이시설은 오는 2027년 준공할 예정이며 양구군은 장난감 도서관도 함께 설치해서 지역 양육 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운영 2년차를 맞은 동해 시티투어버스의 지난달 탑승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동해 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동해 시티투어버스 탑승률은 지난 8월 51.4%, 9월에 44.3%를 보이다 지난달 75.8%까지 뛰었습니다. 동해시는 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한 권역별 주요 관광지가 입소문을 타고 있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함께 탑승해 관광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것이 탑승률 증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독서와 여가 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인제군은 오는 11일 인제 서화도서관에서 1000개의 요술 사탕을 마술극으로 재구성한 수상한 사탕가게 공연을 진행합니다. 인제 원통도서관에서도 조이 매직 서커스 공연이 이어지고 오는 18일 인제 기적의 도서관에선 베스트셀러인 쿠키 한 입의 인생 수업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스토리텔링 매직 쇼가 펼쳐집니다. 춘천시가 경제적 사정으로 스포츠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내일부터 30일까지 내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신규 모집합니다. 태권도와 수영, 헬스 등 27개 종목, 133곳의 가맹시설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1인당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0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1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지원 연령이 만 5세에서 69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철원군이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철원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에게 월 최대 3만 원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또 배회 감지기와 인식표를 제공해서 실종 예방 사업도 함께 펼칩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에게는 관리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하는 돌봄 사업도 벌입니다. 돌봄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